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작구 임장 후기 영상인데 네. 저희 둘 다 임장을 안 갔다 와서 그렇죠. 그냥 좀 생생한 정보는 네, 저희가 좀 듣고 그래서 동작구에 대해서 그래도 또 나름 썰을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동작구가 저는 서울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지역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대비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돈이 있다면 저는 동작구를 서울에 산다면 동작구는 정말 1순위로 장바구니에 넣어 놓을 것 같아요. 항상. 근데 네. 딱 지도를 보니까 저도 느껴지는 게 서울하면 일자리, 교통, 뭐 주거 환경 세 가지 뽑을 수 있잖아요. 네. 한강은 아무래도 자연 환경은 좀 일부 계층을 위한 네. 뭐 그런 좀 컨셉이라면 저 오른쪽에 있는 강남구, 왼쪽에 영등포구, 약간 또 위로는 용산구. 일자리가 터져 나갑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한강 라인을 따라 있는 또 구기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여기 보면 9호선, 7호선 이제 주로 이 동작구에는 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1호선도 들어가긴 합니다. 네. 근데 주 노선이 위아래로 해서 9호선, 7호선 요 라인 따라 가니까 요가 7호선이고 위에는 여기가 9호선, 9호선이고 이게 다 1호선도 강남으로 들어가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그 다음에 교통, 뭐 자연환경이라는 한강이라는 자연환경도 있고 네. 여기서 그러니까 또 빠지는 게 있잖아요. 주거 환경. 이게 좀 부족했던 게 동작구였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변하고 있다. 뭐가? 네. 주거 환경이. 네. 네, 이런 점에서 조금 완벽해지는 지역이 아닌가. 맞습니다. 지도만 딱 보니까 이게 답이 나오네요. 네. 일단 뭐 딱 주거환경 바뀌는 게 대표적인 게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때문들이죠. 이거 뭐 다들 들어보셨죠? 지방분들 그죠? 흑성 뉴타운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볼 때 일단 딱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서울은 무조건 일단은 강남을 중심으로 비싸고 그 다음에 한강을 중심으로 비싸요. 네. 이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중심. 이 철도가 세 번째예요. 역세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데가 보면 강남이면서 여기 강남이면서 한강이 보이는 데가 압구정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비싼 거고. 그리고 또 저기 여기 송파구나 반포.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싼 서초에서 한강이 보이는 여기가 또 제일 비싼 거고. 그래서 이제 반포가 비싸고 그다음 잠원이죠. 네. 그래서 그냥 여기를 그냥 반포라고 많이 네이밍을 붙입니다. 그다음에 송파구에서 잠실이고. 네. 그다음에 용산에서 요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동부 이천동. 동부 이천동 있고. 네. 그다음에 성동구에서도 요 성수 전략기지. 야, 딱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전부 뭐냐면 한강 따라서 그 비싼 구 내에서도 한강 따라서 시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예, 마포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특이하게 그러면 우리가 강남을 중심으로 조금 요렇게 해서 볼게요. 한 요 정도? 요렇게 보면 강남이 제일 비싸. 네. 그 다음에 좀 더 중심지에 지도를 보면 다 답이 나오거든요. 좀 더 중심에 가까우면서 강남에 가까운 게 서초예요. 네. 그래서 송파보다 서초가 비싸. 왜냐면 서초는 바로 위에 용산이 있거든. 네. 그럼 송파는 살짝 오른쪽에 기울었거든요. 근데 강남 오른쪽 옆에 있어. 그래서 이제 비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3위, 4위에 왔다 갔다 하죠. 용산과 함께. 그 다음 보면 강남 3구에 이어서 도시계획상 행정구역은 강남 4구에서 강동구가 들어가는데 그럼 송파구 옆에 강동구가 들어가면 송파구 옆에 동작구는 어때? 당연히 물음표가 떠야 된단 말이에요. 서초구 옆에 동작구. 네. 근데 송파보다는 또 서초가 비싸. 네. 그럼 당연히 동작구가 비싸야 되거든요. 그래 놓고 동작구를 또 보면 강남을 또 한강 끼고 있고 옆에 영등포, 네. 여의도 영등포 바로 끼고 있고 그렇죠. 3대 업무지구 중 네. 하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서울의 배꼽 역할인 용산 끼고 있고. 네. 그러면 사실 동작구가 싸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안 되죠. 네. 그러면 왜 쌌냐? 왜 쌌냐? 주거 타운이 형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흑성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이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1등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차지했던 거는 뭐냐면 한강 조망권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압구정동이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서초에 있는 이제 반포 잠원. 반포 잠원이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신축이 돼 버리니까
완전 1등 아파트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 우리 서울에서는 이제 3대 재개발하면 한남 뉴타운하고 네. 성수 전략기지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좀 넘사벽에 네. 좀 높은 곳이고 그렇죠.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곳이 흑성 뉴타운이었거든요. 그리고 흑성 뉴타운이 이제 노량진은 강뷰가 일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강보다는 역세권 중심인 거고 그나마 이제 흑성 뉴타운이 이거를 견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7구역은 이제 된 반면 네. 1, 2구역이 못 치고 가다 보니까 뭔가 비싼 가격을 못 쳤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입지로 보면 와, 이 구역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맞아요. 네. 네. 역 가깝지, 뭐 뷰 보이지, 그다음 뭐 공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공원 끼고 있지. 네. 뭐 작지만 이게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영구 조망이 된다라는 게 1구역도 오른쪽은 명수대 현대가 좀 막을 거고 위쪽 좌측편은 흑석초등학교가 또 네. 보이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조망권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한때 강동구에 동작구가 따라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동작구가 왜 싸지?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딱 주거 따라잡더라고요. 때문에 네. 그런 단점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답은 다 이야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제일 비쌌던 아파트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이제 전고점에 갔던 게 아크로 리버하임이 있습니다. 역시 한강 보이는 거. 네. 이게 이제 그거였죠. 그 7구역. 흑성 뉴타운 이제 7구역이었습니다. 이게 아크로 리버하임이고요. 얘는 진짜 완전 넘사벽의 가격이잖아요, 보면. 네. 25억 4천. 그리고 또 아크로 이게 또 하이엔드 또 붙어버리니까 네. 야, 뭐 요즘 서울에서는 아크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는 하이엔드 시대다. 하이엔드가 아니면 대장을 논하지 말라. 뭐 이런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입지는 그냥 하이엔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1구역, 2구역이 진행되면 될수록 네. 결국엔 또 이게 잠룡처럼 남아 있거든요. 마치 네. 부산의 우산구역처럼 또 대우마리나 네. 이런 것처럼 그렇죠. 진행이 안 되더라도 기대 심리가 계속 붙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얘들이 되면 될수록 나중에는 이 뒷단의 애들을 끌어올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래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비싼 아파트가 롯데캐슬 에듀포레거든요. 네, 역시 흑석동입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역세권이라 하기에는 거리가 좀 애법 있어요. 네, 근데 주변에 보니까 학교가 막 둘러싸였어요. 네. 여기는 뭐 숲세권이고 역세권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에 그냥 둘러싸였습니다. 네. 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9구역 바로 옆에 네.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구역이었는지 보려면 한 8구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과거 자료인데 이제 롯데캐슬 에듀포레 네, 해서 입주를 18년 했고. 11월 입주 예정이었고 이제 입주를 했고 네. 그러면 요게 이제 대장과 사실 6억 가량이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 네. 때는 그 역과 그 다음에 한강 뷰가 있잖아요. 네. 이거 얼마 정도를 조금 측정해야 되느냐. 우리 보통 부산 같은 경우는 오션 뷰가 한 3억 정도 네. 대략 기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광안대교나 브릿지 뷰가 나온다면 조금 더 추가하고 여기서도 한강뷰가 기본적으로 3억 이상일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6억 중에 역세권에 또 이 프리미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한강뷰가 한 3억 이상이다. 네. 우리가 간략적으로도 좀 보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강뷰가 한 4억 정도. 역세권이 6억 한 2억 정도. 네, 2억 정도 이렇게. 그 정도로 좀 가만히 된 거 아닐까 싶고 그러면 이제 9구역이 또 들어온다면 좀 더 여기에 가깝죠. 네. 물론 언덕이나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네. 초등학교는 여기 부속 초등학교가 있네요. 중앙 4대 부속 초등학교, 은노 초등학교 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비쌌던 아파트가 명수대 한양. 명수대 한양. 와, 이게 91년 입주예요. 예, 이게 진짜 예전에 그 또박이님이랑 또 한번 그 돌면서 우리끼리 그냥 술 한잔 하면서 또박이님이 이거를 보고 안 샀던 게 좀 너무 이 가슴에 박혀 있었던 이런 아파트거든요. 그렇군요. 네, 8억 같은 게 거의 24억 언저리까지. 네. 근데 이때쯤에 봤어. 거의 16년도쯤에 봤었던. 네. 그 CD님도 이때 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흑석동보다는 한남동을 좀 한남동. 더 그렇겠다. 네. 자, 그래서 보면 이때 26평짜리는요.
요때 이 가격이면 5억, 6억이 안 했어. 6억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요때 부산 살 돈으로 충분히 요걸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년도였으면 신축 아파트가 역세권이 한 7억, 6억에서 7억 분양. 네. 그러면 이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굳이 신축이 아니어도 뭐 뷰가 보인다든지 역세권이었다든지 그러면 그 비슷하게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또 지방을 생각해 보면 가장 대장급 부산의 분양이 또 6억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 아파트는 한 3억대 분양. 야, 그럼 다시 돌아간다면 또 살 수 있을까? 왜냐면 부산 아파트를 두 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입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요거 두 개는 진짜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91년도 입주했던. 예, 입주 시기를 보면 88년도, 88년도네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때, 그렇네요. 올림픽 때와 함께 들어왔던 아파트인데 이 상승률을 보면 그냥 엄청나요. 네. 이게 이제 재건축의 힘이거든요. 거래량도 네. 엄청나요. 네. 임대 거래량, 매매 거래량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 16년도에 봤던 시국에서는 좀 안타깝긴 하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재개발 재건축의 힘인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아. 그 갭 차이 좀 보고 싶어요. 한번 볼까요? 가지고 한강인데. 저 때는 투자금이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있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좀 1억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제가 물건을 기억이 많이 얼핏 봤었거든요. 자, 한 요 정도 15, 16. 1억 좀 넘었네. 네. 근데 이쪽 보면 한 1억 1,500. 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좀 비슷한 시기까지도 있었어요. 이게. 네, 요때 1억에서 1억 5천 투자했으면 네. 지금 5억에서 지금 12억 갔으니까 한 7억이 더 올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입지를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네, 요거도 한번 봅시다. 네. 2015, 16 요때 2억 갭. 요때 갭 요거는 44평이라서 네, 30평대에 한 30평. 밑에. 28평 한번 볼게요. 네. 요때 갭이 한 2억. 요것도 2억이니까. 2억. 그다음에 30평 한번 볼까요? 30평에 요때 갭이 한 2억. 요건 좀 많이 났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요게 더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면 조금만 무리하면 1억대 정도 네. 투자할 수 있었다. 근데 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2015년, 16년이었나? 1억이면 뭐 강남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강남 진입이. 그런 거 보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1억으로 좀 약간 급지가 빠지는 강남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급지가 괜찮은 좀 이제 한강 조망권에 있는 아파트를 갈 것이냐. 네. 근데 그때 흑석동의 흑석 뉴타운이 네. 가시화되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지금처럼 관심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소수 몇 명. 네. 그때는 워낙 갭 투자 열풍이 또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 했던 사람들은 너무- 다 좀 아파트 다 오르는데 우리 재개발은 안 오른다 막 이랬던 시절이거든요. 아니 뭐 갭 투자를 괜찮은 갭 투자를 서울에 있는 뭐 1,000, 2,000, 몇 천까지도 갈 수 있는 네, 5천대 네, 그런 이하 아파트들이 뭐, 많았는데 왜 굳이 1, 2억 넣고 재건축을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저도 들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로는 좀 그랬다. 아. 지금은 그렇고 그때도 그랬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 인사이트가 이제 이건 거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게 이 그 시간을 그 지나면서 이런 게 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동산 사이클이 있으면 이제 회복장 다음에 요때 갭 투자 네. 분양권 이러다가 상승장 후반에는 제재가 엄청 네. 뜬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2018년 이전까지는 정말 갭 투자, 그다음 분양권 시장 한 14에서 16까지는 거의 갭 투자. 그다음에 이제 17, 18년도까지는 거의 분양권 투자. 네. 그러다가 18년 이후부터 완전히 제재가 그렇죠.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남권이라든지 용산권, 그다음 마용성이라 부르는 네. 요 라인들은 사실 너무 셌고 네. 동작구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있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얘네들은 이 상급지들은 어떤 게 있냐면 하락장이 와도 엄청나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급지 한 2.5급지 이런 애들은 하락장이 오면 완전히 1급지 위주로만 쳐다보니까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많이 빠졌을 때 1급지보다는 2급지를 보면서 또 제재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중기 장기 투자로는 네.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저도 과거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지금 상황에서 네. 우리가 입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강남, 상구, 용산 이렇게 1급지고 그 다음에 뭐 마포, 그 다음에 뭐 성동, 그 다음에 동자, 여의도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서울 임장을 막 갔을 때는 동작구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왜냐하면 물론 뭐 용산구 임장도 그때는 많이 갔었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또 미는 그런 지역이 그때는 존재했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저도 약간 영등포도 좀 갔었고 마포도 갔었지만은 네. 주로 갔던 게 동대문 뭐 이런 데였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때 부산에서 동대문이 조금 인기가 있었더라. 근데 제가 동대문구도 한 1, 2억 정도 들었거든요. 네. 신축 아파트가. 그러면 그아 돈으로 사실 동작구나 영등포 쪽에 좀 주요 입지, 마포나 이런 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 입지를 사실 몰랐다. 이거는 딱 명확합니다. 네. 입지를 몰랐던 거다. 순위를. 그 이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만약에 같았다면 이런데. 그렇죠. 많이 봤던 거거든요. 많이 봤던 거 롯데캐스, 맞죠. 노블레스, 뭐 이게 답심리 요때 정동 한 답심리. 16년 정도면 얘도 8천에서 1억. 네. 8천에서 1억 맞아요. 갭이었고 요때 가면 이제 금액이 6억이 하던 게 맞아요. 요때 이제 12억이니까 6억 정도 올랐으니까. 최고가는 15억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도 막 나쁜 거는 아니네요. 아니죠. 네. 근데 수익률이 저기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 그게 항상 부동산이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럼 나도 이런 것들을 보았으면서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이 좋은 건데 그게 좋다고 해서 시원하게 뭔가 좀 개운하게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배가 아파요. 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좋은 상대적인 이런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 보면 내 투자가 조금은 뭔가 좀 아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그때 당시 서울 이런 임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 서울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네. 결국은 부동산은 입지다. 물론 뭐 서울을 안 보고 지방을 보신 분도 저랑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서울 내에서도 그 지역 내에서도 입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지금도 느끼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 중에 조금 보니까 얘도 최고가까지는 진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네, 6억대 시작해서 16억이고 그러니까 2.5배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때 만약에 갭 투자라고 본다면 그렇죠. 1억에서 1억 5천 투자해가지고 10억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와, 네, 진짜 엄청나긴 하다, 맞죠?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가 갭 투자의 개념으로 오면 그 갭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선택이 있었다더라 생각해보고 조사해보니 복귀해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역 분석, 입지 분석, 뭐 상품 분석, 가격 분석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투자 중에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제가 입지 순으로 이렇게 시세 순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1순위가 강남, 서초, 용산, 그다음 송파, 양천구, 성동구, 이제는 또 강진구까지 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포구까지 해서 4천만 원대 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강남 소초가 5천 이상. 네. 네. 그 다음에 용산 송파가 5천만 원대. 그 다음에 양천구, 성동구, 강진구, 마포구까지가 4천만 원대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상급지 라인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부터 해서 요 한 3천만 원대 라인이 있죠. 지금 요렇게 보면 한 3천에서 2천 후반 요 라인들 있죠.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는 요쪽에. 요 라인. 예. 왜냐면 요런 데는 하락장이 와도 뭐 과거에 저도 양천구 이런 투자도 했지만 뭐랄까 하락장이 와도 그렇게 안 싸. 그냥 심리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대구 같은 이런 폭락장도 수성구는 여전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원리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가 진짜 갭 차이가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상승장이 오면 얘들 오르고 얘들 오르고 얘들 오르고 그다음 얘들 이렇게 오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보면 얘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시장 사이클을 보는 눈, 입지를 보는 눈이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의 핵심 오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캠프 아파트 스터디에서 그런 네.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배우는 네. 그런 또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재 이 가격을 조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순위 분석에서 한번 볼까요? 순위 분석에서 서울이고 그다음에 동작구. 동작구에 이제 31평, 9평 이래 찍고요. 23년대에서는 어떤 게 이제 좀 네. 불황장에서 최고가는 어떻게 됐고 그렇죠. 상승장에서 최고가는 어떻게 됐냐 보니까 요 아크로 리버하임은 야, 25억 절대적. 갔다가 맞죠? 지존입니다. 지존. 22억 8천. 음. 그냥 그렇게 별로 안 빠졌습니다. 최고가 그렇죠. 기준으로. 물론 요런 거 있지만 네. 요거는 아마 강뷰가 아니겠죠. 근데 그런 게 이 강뷰일 거고.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옆에 있는 개발이 돼서 뭐 연식이 좀 차이 나더라도 이 연식을 압도하는 게 바로 뷰와 이 입지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까 명수현대라든지 한강현대도 약간 중상위권에 올라 있잖아요. 네. 뭐 최고가가 뭐 10억 거의 상위권이었어요. 네, 상위권이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구축이잖아요.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층 재건축이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입지발로 네. 그냥 상위권을 유지하는 거 보면 그렇죠. 앞으로 아크로 이버하임은 지금 6년 차잖아요. 6년 정도 됐네요. 네. 앞으로 한 15년은 거뜬하다. 네. 네. 그리고 웬만한 뭐 안 부를 것 같아요. 네. 1급지에 좀 핫바리 아파트 뭐 안 부러울 것 같습니다. 아크로 아닙니까? 아크로. 네. 그 다음 보면 이제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 16억 8천. 가격 차이가 또 네, 납니다. 이게 18억 갔다가 16억 8천이니까 최고가 회복률은 진짜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롯데캐슬 에듀표레가 16억 5천. 요때가 19억 갔으니까. 비슷하게 진짜 회복이 굉장히 좀 높아요. 예, 이수 프루지오 더 프레티움 요거도 보면 많이 회복했네요. 사실 상위권은 다 상위권에 있어요. 예, 사실 요 이수 프루지오 요런 것들이 요쪽 어디 사당 쪽이죠. 예, 요거였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역세권도 조금 멀고 좀 걸어가야 되고 초등학교는 요 위에 있네요. 그 강뷰는 아니고. 근데 이런 것도 참 비싼 게 아마 요 서초구 옆에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있죠. 것 같아요. 네. 예. 여기가 뭐 경계선이 딱 쳐가지고 야, 여기부터는 강남입니다. 여기부터는 동작구입니다. 뭐 이런 거 요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경계선이 있다 해가지고 뭐 선이 딱 그어져 빨간색 뭐 색깔별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생활권이에요. 네. 야, 일단은 고가 아파트들은 회복이 정말 좋은 아파트들은 회복을 정말 많이 했었네요. 네. 정말 많이 했었다가 딱 보입니다. 네, 이 정도 보면 안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사이클을 좀 잘 보고 네. 왜 제가 이러냐면 수영현대 이런 거 보시면 많이 안 빠졌죠. 명수현대. 명수현대, 명수대 현대. 네, 그다음 한강현대는 조금 빠졌어요. 근데 덜 빠졌거든요, 얘들이. 그러면 저는 하락장이 오면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런 애들이 나중에 또 빠졌을 때 하락장이 다시 온다면 저는 요런 거 충분히 이제 장바구니에 넣고 다녀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뉴타운 사이에 끼어 있는 아파트들 있죠. 네네네. 이런 것들도 한번 공략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금방 했는데 이제 대장님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네. 이제 뉴타운 특히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특징이 그래요. 네. 뉴타운이 없을 때는 그냥 약간 주변이 너무 이제 주거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조차도 그냥 내 아파트조차도 그렇게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그대로 있었는데 주변이 개발됐어. 그러면 다 같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주변이 좋아지면 그 아파트조차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 사이사이 끼어 있는 아파트들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파트들도 금액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신축이 부담스러우면 차선책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데 1급지 좋지만 1, 2급지, 1.5급지 좋지만 요런 이제 조금 더 약간 한 2.5에서 3급지 정도 라인 너무 밑에보다는 이런 것들은 정말 금방 또 회복장이 오면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만약에 서울이 하락장이 온다라든지 뭐 또 급매물들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입지를 통해서
좀 자산 증식을 한 번에 하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서울 분들의 가장 큰 로망이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내 집 마련을 뭐 지방에서는 내 집 마련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2030 세대에서 내 집 마련 하기는 입지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그 지방에 좀 괜찮은 아파트 한 채보다 높거든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때 뭐가 있냐면 이번에 걷는 임장을 하셨잖아요. 네. 이래 걸어보는 거는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내가 실제로 걸었고 이런 거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네. 근데 단점은 걷는 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세밀하게 볼 수 그렇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네. 전반적으로 보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래 볼 때는 또 지도를 잘 봐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충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이제 그 생각을 저도 고민을 하다가 아, 동작구라 하면 이제 위치는 정말 좋은데 그동안 이제 많이 못 떴다. 네. 그 이유가 교통도 좋고 한강변도 있고 주변 도시 여건도 다 좋은데 주거 환경이 좀 별로였다. 네. 근데 이게 뉴타운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면 큰 단점이 많이 없어진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무조건 1, 2급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투자라면 내가 한 2.5급지에서 3.3급지, 3.5급지 정도를 딱 보고 있다가 1급지 움직이는 거 보고 혹은 내가 투자금에 맞춰서 거기를 공략해 보는 것도 오히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훨씬 높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우리가 꼭 이제 입지 좋은데 재건축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청량리 보면 어떻게 보면 청량리가 수익률이 더 높았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라 또 때 좋을 때 전세가율이 높을 때 이럴 때 갭 투자도 충분히 재개발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치죠. 네. 네.